네 번째 섹션 여러 가지 방정식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먼저 154번 문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각각 근의 절대값을 처리해서 그것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 결국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해를 직접 구한 다음에 절대값 처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 방법은 일단 인수정리니까 인수정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2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3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23은 소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이 돼서 23은 0 만족하니까 바로 조립제법 가봅시다. 1, 마이너스 9, 13에 23.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 23, 마이너스 23은 0.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표현의 의미는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3은 0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일단 x 플러스 1이라는 요 부분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1이야 라는 해안안은 찾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야 되는데 23이 소수인 관계로 인수분해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편하게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x는 x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생각할게요. a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정리하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얘기는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이야. 또 다른 근은 5 더하기 루트 2야. 또 하나의 근 감마는 5 빼기 루트 2 이렇게 될 텐데 결국 이제는 절대값 처리예요. 다 알파던 베타던 감마던 모두 다 절대값을 처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알파의 절대값은 1 될 거고요. 당연히 둘 다 양수니까 5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5 빼기 루트 2 같은 경우는 5는 루트 25잖아. 그러니까 양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각각의 해에다 절대값을 처리한 결과는 1 더하기 5 더하기 루트 2에 더하기 5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얼마? 1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155번 풀어봅시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라. 모든 실근의 곱. 그러면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4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실근에 대해서만 곱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전개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주는 그런 방식을 한번 택해 볼래요. 자, 어찌됐든 보니까 너 공통으로 있구나. 치환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42는 0. 42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7이고 6과 7을 더하면 13이 되니까 결국 x 더하기 6에 x 더하기 7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치환한 대문자 x는 마이너스 6이야 아니면 마이너스 7이야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구하고 싶은 해는 대문자 x가 아닌 소문자 x인 관계로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가 얼마? 마이너스 6인 경우와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7이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방정식은 어때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x는 2 또는 3 해 두 개 쉽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죠. 따라서
판별식을 생각해서 실근을 갖는지를 확인한 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볼게요. 판별식 D는 어떻게 되겠어요?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A C가 돼서 어때요? 0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는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허근을 갖는다. 따라서 구하고 싶은 모든 실근의 곱은 이쪽에서 나오는 해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결국 2와 3만을 곱한 얼마? 6. 6이 모든 실근의 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56번 풀어봅시다.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됐든 4차 방정식인데 보기차식으로 되어 있으니 2차식 두 덩어리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먼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x 4제곱 더하기 25는 0 이렇게 해주면 결국 x 4제곱을 x제곱으로 생각해서 상수항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25는 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 10x제곱이 필요할 건데 만약에 플러스 10x제곱이라면 마이너스 15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5x제곱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5x제곱이 된다면 25는 어떻게 되죠? 25는 5의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5x제곱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합차공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은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이 부분은 5x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합차공식 생각하시면 결국 x제곱 더하기 5x에 더하기 5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5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해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결국 형식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래요. 자, 왼쪽에서 만들어지는 해를 알파, 베타 그리고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해를 나는 감마야, 델타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할 건데 사실 이래도 돼요. 여기서 그러면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걸 한 번만 써놓고 합시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에 더하기 델타분의 1을 이렇게 괄호로 결합법칙처럼 생각을 해서 통분하겠죠.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델타에 감마 더하기 델타로 한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바로 써서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지만 다른 방법을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대신 알파 베타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0이 아닌 상태야. 그러면 이 식에 x자리에 알파 대입 그러면 참이 될 테니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 또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을 동시에 만족하겠죠. 알파 베타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알파 제곱분의 1로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 a 더하기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는 0이 될 테고 아래는 베타 제곱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베타분의 b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c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식 하나 위로 좀 올려 써서 한번 봅시다. 얘를 a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실 알파 제곱분의 1을 제곱을 여기다 써서 이렇게 해줘 볼게요. 자, 그래 놓고 알파분의 1을 다시 x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a 곱하기 bx, a 더하기 bx 더하기 cx 제곱은 0이 되는데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알파분의 1이고 또 아래식에 의하면 베타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방정식은 얘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뭐로 갖는?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바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빨간색 부분. 자, 그럼 얘에 의하면 얘들아 x제곱으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5는 0. 다시 써서 5t 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1은 0이 될 테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는 이것의 해는 어떻게 되더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 두근의 합이죠. 바로 두근의 합 근과계수와의 관계 써서 두근의 합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5t에 더하기 5t제곱 5t제곱은 0이 되니까 근과계수와의 관계 생각하면 두근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번엔 1이 되겠죠. 따라서 그것의 총합은 0이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지금처럼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7번, 157번 풀어봅시다. 4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봅시다. x 4제곱 계수 1 상수항 1 8 8 18 가운데에 있는 x제곱을 기준으로 서로 좌우 대칭인 형태네. 이런 거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다 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x제곱으로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얘들아, x가 0이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x에 0 대입하면 0 더하기 8,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왼쪽 1 되죠? 1은 0이다. 만족하지 않네? 결국 x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누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8x에 더하기 18 더하기 x분의 8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 될 테고 얘를 보기 좋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8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8은 0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얘를 나는 대문 소문자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t제곱 마이너스 2예요.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오고 플러스 2가 나오니까 2를 빼준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t제곱 마이너스 2. 자,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t제곱에 플러스 8t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8이니까 더하기 16은 0이 되겠죠?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네. 얘는 t 플러스 4 전체 제곱이 0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t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가 뭐야? 원래대로 가면 t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한 근을 알파라고 했대.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x에 알파 대입하면 식이 참인 거잖아. 알파를 대입해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58번 풀어볼게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한 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들아 일단 뭐해?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니까 나는 그때 A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빼기 1은 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어진 방정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1은 0 이렇게 될 테고 나머지 두 근도 이용해서 합을 해야 되니
인수분해 할게요. 근데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랬으니까 알파 값을 알고 가는 것과 똑같죠.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해놓고 마이너스 1이면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은 1 되면서 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방정식이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될 테니까 결국 알파 베타는 뭐예요? 주어진 밑줄 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해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들아 여기서 두근의 합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2. 그리고 아까 구해놓은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최종적으로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려요. 자,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주어진 방정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1은 0이죠. 그래 놓고 이것의 해가 뭐야 지금?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세근의 합을 난 한 번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바로 세근의 합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라는 걸 바로 찾아줄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찾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159번 같이 풀어봅시다. 4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3과 마이너스 1에 그랬을 때 A도 구해라, B도 구해라, 나머지 근도 구해라 뭐 이런 형태죠. 자, 그러면 결국 근이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근이 나와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참이 될 겁니다. 첫 번째 x가 3이라면 3의 4제곱 81 더하기 27a 더하기 9a 더하기 33 더하기 b는 0 요런 식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숫자는 조금 크네. 정리를 좀 합시다. 36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14라고 만들어질 테고 두 번째로 하나가 또 이제는 마이너스 2였죠. x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이야 뭐 쉽잖아. 16 빼기 8a 더하기 4a 마이너스 22에 플러스 b는 0이 되면서 정리가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b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 따라서 주어진 식 2개 문자 2개 연립방정식이면 되겠죠. 자, 편의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뺍시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시면 어떻게 돼요? 36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주면 40a가 될 테고 bb 사라지고 마이너스 114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0이 되면서 아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찾아졌어요. 그럼 이제 b는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는데 a에 곱해지는 게 작은 아래 거에다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10이죠. 12에다 b를 더했더니 6이 됐대. 그 얘기는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a, b는 찾았고 나머지 근도 찾아야 되네. 그러면 원래 식에 다시 써볼게요. x 4제곱 a 대신에 마이너스 3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더하기 11x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4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다시 해 2개 구하면 되는데 알파 값들을 알고 있잖아. 바로 조립제법 씁시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1에 마이너스 6 해놓고 먼저 3을 하시면 1에 3에 0에 0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에 플러스 2에 6은 0 이렇게 해서 3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를 쓰겠죠. 마이너스 2 한 번 더 조립제법 마이너스 2를 쓰면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4에 1에 2에 0 이렇게 되면서 결국 x 빼기 3에 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될 테니까 결국 x 빼기 3에 x 더하기 2에
x 빼기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또 다른 근은 결국 x-1의 제곱 이쪽에서 만들어지니까 또 다른 애는 또 다른 근은 얼마? 1이다 라고 만들어지겠죠. a, b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리고 또 나머지 근은 얼마? 1을 중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160번 풀어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고 싶다. 모두 실근을 갖고 싶대. 자, 근데 얘들아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할 건데 3차에 대한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인수정리야. 그럼 한번 봅시다. 1이니까 가능성은 2k의 약수인데 k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1과 마이너스 1은 일단 알파의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2kx에 마이너스 2k니까 x가 왠지 마이너스 1이라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k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k가 돼서 0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참 바로 조립제법 할게요. 1, 0,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0 요래 되면서 결국 x 더하기 1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가 0이다 라고 만들어졌어요. 현재 모든 근이 모두 다 실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근은 확실히 실수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실수가 되게끔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셔야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실근의 존재성이잖아. 중근도 실근이고 근이 두 개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도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 1이고 c 마이너스 2k. 자, 정리가 좀 되겠죠. 얘는 8k 플러스 1인데 얘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결국 따라서 k는 크거나 같다.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161번 풀어봅시다.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허근만 가지고서 제곱해서 더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어찌됐든 4차 방정식 인수분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딱 보니까 개수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0이 되죠. 그 얘기는 x에 1을 대입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8에 4 해서 1을 해주면 1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 4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에 0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는 한 번 더 할 거라 이쪽으로 써볼게요. x 빼기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허근이랬으니까 결국 오른쪽에 있는 요 3차식 역시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가질 것 같아. 그럼 실근이니까 알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에 1 대입하면 제일 만만한 게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4 빼기 4니까 0 안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아유 당연히 안 되네. 자, 그럼 이번에 2 대입해봅시다. 4의 약수니까. 자, 2 대입하면 8 빼기 12 더하기 8 빼기 4 0 됐다. 2로 됐으니 얘를 조립제법 2로 한 번 더 합시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4 0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식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1에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 두 허근이랬으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이 식에서 무조건 허근을 가질 건데 혹시 모르니까 판별식 써볼게요. b제곱 1이죠? 마이너스 4ac 하면 어때? 마이너스 8이니까 음수 되겠다. 아,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근이 알파와 베타 여기서 얘기한 허근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에 대한 합이니까 결국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배의 알파 베타니까
근각의수와의 관계 생각합시다. 더하세요. 두근의 합 1이죠.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근의 곱 2가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162번 풀어봅시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허근을 가지고서 허근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인수분해 되고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볼게요. x 빼기 1, x 빼기 3, 그 다음 이쪽은 x 빼기 2, x 빼기 4,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이 원칙은 4차 방정식이니까 전개해서 인수정리 통해서 해를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적당히 전개하면 공통부분이 만들어지니까 치환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 빼기 1과 x 빼기 4를 곱해서 하나 전개, x 빼기 3과 x 빼기 2를 곱해서 하나 전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x계수를 맞춰준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빨간색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4,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 해놓고 그 밖에 마이너스 120은 0. 자, 하고 보니까 x제곱 빼기 5 똑같네.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개합시다. x제곱 46 플러스 10x 더하기 24 마이너스 120은 0. x제곱 더하기 10x 계산하시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96 이렇게 되겠죠. 자, 96에 10이니까 얘는 뭔가 16에 6을 곱하면 96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x 하면 곱하고 곱하면 플러스 10x가 나오니 결국 x 더하기 16에 x 빼기 6은 0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6이야 아니면 6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x로 돌아갈래요. 그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6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5x가 얼마? 6이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x 빼기 6에 x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실근 나왔네? 근데 허근을 알파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쪽에서는 절대로 허근이 안 나옵니다. 알파를 구할래요? 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알파는 이쪽에서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확인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은 0. 자, 여기서 판별식 계산해 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습니다. 얘 한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한 근이 알파니까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6은 0을 만족을 하겠죠. 굳이 알파를 안 구했어요. 그래 놓고 알파 제곱 빼기 5알파래. 그럼 얘들아 뭐야 끝났네. 알파 제곱 빼기 5알파는 바로 얼마?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163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4차 방정식 근각의수와의 관계 생각하면 모든 근의 합은 9네. 9네. 근데 얘 답도 9입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실근이야. 실수인 근만인데 4차 방정식에는 실근이 2개, 허근이 2개인 경우도 있다고. 근데 허근이 2개가 있을 때 내가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그냥 써버리면 결국 허근까지도 더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직접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바로 근각의수와의 관계 쓰지 마세요. 이럴 때는. 자, 봅시다. 1에 1, 9, 마이너스 9, 20. 아, 상반방정식. 가운데 있는 걸로 나눌 거야. 나누기 전에 확인하자. x가 0이면 안 되는구나. 나눌 수 있다. 자, x제곱으로 나눌게요. x제곱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20 마이너스 x분의 9에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자, 보기 좋게 정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9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0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가운데 너를 t라 하면 앞에서 했어요. t제곱 마이너스 2죠?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t에 플러스 20은 0이 되니까 결국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해 있나 얘들아? 당연히 해는 있겠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이 0이다. 인수분해가 되나? 18은 3, 6이죠. 아 되네. t 빼기 3, t 빼기 6은 0이니까 t가 3인 거 또는 6인 거야. 그럼 t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첫 번째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 6인 거. 또는 두 번째 x 더하기 x분의 1이 3인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곱합시다. x 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1은 0이 되든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은 0이 되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 확인을 해보자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어때요? 0보다 크죠? 실근이네. 서로 다른 두 실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어때요? 0보다 크네요. 다시 말하면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전체적으로 모두 다 뭐만 나와? 실근만 나와.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게요. 6이죠. 여기서 두근의 합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합시다. 3이네요. 따라서 6과 3의 합 얼마? 9.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연의 일치로 처음부터 4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을 때 그때도 9가 나왔어. 하지만 허근이 있다면 걔는 제외해야 되니까 지금과 같이 최소한이라도 약간의 해는 구해놓고 계산을 하시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164번 풀어봅시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실근 3개. 어찌됐든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결국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니까 나는 여기서 인수정리 생각을 해볼래요. 그런데 x에 뭐를 대입할까? 어찌됐든 a 제곱의 약수니까 1과 a와 a 제곱은 보장이 되죠? 다시 말해서 뿔마까지 생각을 한다면 토탈 6개는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을 대입해보면 a제곱이 있고 나머지 a제곱이 안 만들어지니까 왠지 1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a를 대입을 해볼게요. x가 a라면 a 세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빼기 a 세제곱 빼기 5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돼서 0을 만족을 하죠. a로 되네. 알파가 a야. 조립제법 할게요. 1에 4 빼기 a에 마이너스 5a에 a 제곱 해놓고 a 하시면 1 a 더하면 4죠. 4a 마이너스 a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0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a에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대. 그런데 일단 a가 해라는 거 만들어졌어요. a가 해라는 거. 그리고 음의 정수 a야. 그러니까 어쨌든 a는 실수, 실근이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오른쪽에 있는 요 2차식에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실근은 뭐가 아니어야 돼? a가 아니어야겠죠. 따라서 a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x에 a 대입합니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a는 절대로 0이 돼서 안 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가 0이면 안 되니까 a에 a 더하기 3이 0이면 안 되네. 따라서 a는 0이면 안 돼. 그리고 마이너스 3이어도 안 돼. 라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결국 판별식인데 x계수 짝수니까 4분의 d 짝수 공식 쓸게요. b'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결국 0이랑 마이너스 3이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음의 정수를 물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음의 정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될 텐데 위에 거에 의하면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따라서 1개, 2개, 3개 그러니까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풀을 수 있겠죠. 3개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하나 선생님이 틀렸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실근 가질 조건이죠.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등호가 빠져야 돼서 1000부터 마이너스 4는 만들어지지 않네요. 따라서 몇 개? 2개. 이게 맞는 거죠. 자, 165번 풀어봅시다. 3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이야.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나는 인수정리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인수정리.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들 분의 3K의 약수니까 3K의 약수는 1과 3과 K와 3K는 보장이 되죠. 그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볼래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딱 느낌적으로 얘들아 마이너스 3K가 있잖아. x에 1을 대입을 해보자. x에 1을 대입을 해볼게. x에 1을 대입을 하면 2 더하기 4 빼기 3K 빼기 6에 더하기 3K가 돼서 0이 되네요. 1은 성립했어. 아, 1은 일단 확실히 해로 갖는구나. 그러면 2, 4,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 3K 전개해서 썼어요. 1 하시면 2, 6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0 요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제는 x 빼기 1에 2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뭐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 때문에 1은 반드시 실근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능성은 나머지 요 2차 방정식이 첫 번째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가지면 허근이랑 실근 하나니까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1과 허근을 갖는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근으로 1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두 번째 거 봐봐. 개수가 현재 2랑 6이랑 마이너스 3K이고 K는 실수야.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허근 가지면 켤레도 근으로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허근의 켤레가 1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두 번째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할래요. 자, 그럼 첫 번째 허근 갖는 경우.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니까 4분의 D로 갈게요. 자, B 프라임 3이죠. 제곱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K. 이가 0보다 작아. 그렇게 된다면 9 더하기 6K가 0보다 작은 거가 돼서 6K는 마이너스 9, K는 작다 마이너스 6분의 9 약분해서 2분의 3이라고 씁시다. 자, K에 대해서 이런 범위 하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 갖는 경우다. 중근 가질 수도 있잖아. 단 뭐를 중근으로 가져야 돼? X에 1을 대입한 것을 중근으로 가져야겠죠. 자,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4분의 D로 가시면 얘가 0이란 얘기는 사실 여기서 등호 붙은 거니까 K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고, 그때 확인합니다. 1을 대입해 볼게요. 2 더하기 6 빼기 3K는 0이죠. 잠깐만요. 중근을 1로 가지면 2 더하기 6에 빼기 3K가 0이 되면서 K는 얼마가 돼? K는 3K분의 3분의 8인가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K가 마이너스 2분의 3. 아, 요거네.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는데, 자, K가 일단 중근을 갖은 경우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이라는 값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주어진 방정식에 1을 대입해보면 2 더하기 6 빼기 3K가 0이 돼서, 따라서 이때 K는 얼마야? 3분의 8이 돼요. 그런데 위에 구해놓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3분의 8 얘는 어때?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를 만족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한 실수 K의 범위는 어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요 범위가 되겠죠. 자, 마지막 166번 풀어봅시다.
전개도의 점선을 따라 접어서 만든 오각 기둥이야 얘들아. 기둥이니까 결국 이거죠. 자, 윗면의 모양이 지금 오각형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지 좋을까? 요렇게 오각형이 뭐 직각, 여기 직각 요렇게 되고, 기둥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 그림 너무 대충 그렸지만 직각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의 부피니까 얘들아 결국 이거야. 윗넓이 또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돼. 자, 여기서의 높이는 바로 이 길이가 높이죠. 얘가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일단 핵심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보자. 자, 얘 넓이. 자, 그림 하나 이쪽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현재 요 밑에 길이 요만큼이죠?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 길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x 더하기 2. 그 다음에 요 길이가 x네요. 요 길이는 x.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 요것의 길이고 위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실 이런 거 하려면 조각조각 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나는 채울게요. 여기를 가상으로 채울게요. x 더하기 5 x 플러스 1이니까 요 길이 4죠. x 더하기 2에 x니까 요 길이 2죠. 자, 여기 직각이니까 파란 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서 4가 될 거야. 결국 이 빨간색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4를 빼준 x 더하기 2 x 더하기 5에서 빼자 4를, 이게 바로 밑면의 넓이 또는 윗면의 넓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야 돼? 높이를 곱해요. 높이 x 더하기 3을 곱했더니 결과가 216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공간 없으니까 이쪽에다 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전개 좀 하면서 씁시다. 전개 좀 하면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x, 자, 더하기 10인데 4를 빼주니까 더하기 6에다가 x 더하기 3 하신 게 얼마? 216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울게요. 요거는.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찾자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니 뭐 할래요? 전개할게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보세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x 더하기 1을 좀 순서대로 써볼게.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6은 216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숫자가 크단 말이야. 숫자가 클 때는 적당히 숫자를 조합해서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216은 지금 2개 차이 나고 3개 차이 나니까 x가 답을 아니까 x에 3대입 해볼게요. 4 곱하기 6 곱하기 9 하시면 4, 6에 24에 9 곱하시면 4, 9, 36에 9, 28, 216 나오니까 x 여기가 얼마? 4가 돼서 x는 3 이렇게 푼 건데, 이렇게 푸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클 때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굳이 전개할 거였으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올 필요 없었네. 그냥 바로 위에 거에서 전개하시면 x세제곱 더하기 7x제곱 더하기 6x에 3 곱할래요? 3x제곱 더하기 21x 더하기 18에 마이너스 216은 0이야. 자, 그러면 얘는 x세제곱 더하기 10x제곱 더하기 27x에 더하기 18에 마이너스 21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다 봐봐.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좀 큰 숫자니까 결국 x값은 양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216의 약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해보니까 3이 되더라고요. 1, 10에 27에 18에 마이너스 216. 자,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3이면 1이고 3이고 13이고 39고 56인가요? 66이죠. 66 하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98인가? 198이니까 이상하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두 개 더하면 39 맞죠?
66 맞죠? 맞네. 이상하다. 그거 자체가 216인데 216 내려오면 216 곱하면 더 큰 숫자가 돼서 0이 안 되는데 어딘가 전개가 틀렸나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더하고 더한 거 맞죠? 곱하기 하시면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x에 3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21x 더하기 6, 38 마이너스 216은 0. x 세제곱 더하기 10x 제곱 더하기 27x에 플러스 잘못했네 얘들아. 18과 마이너스 216은 조립제법 계산해서 쓰셔야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자, 216에서 18을 뺄 거예요. 빼면 얼마예요? 198인가요? 마이너스 19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하시면 여기서 198이 되면서 0 이렇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결국 x-3의 x제곱 더하기 13x에 더하기 66은 0인데 오른쪽 부분에 있는 얘 판별식 생각하면 어때 얘들아? 얘는 0보다 작죠? 따라서 이쪽 부분에서 허근을 가지니까 결국 얘는 어디서 나와야 돼? 실근이 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